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유흥시설을 통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제주도가 오늘 밤 자정부터 모든 유흥시설의 영업을 중단토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빼들었습니다. 밤 10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는 4단계보다도 강화된 수준인데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흥시설이 밀집한 제주 시내 한 거리. 오늘 밤 자정부터 발동되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대부분 업소들은 영업 준비를 포기한 채 출입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받는 제주도 내 유흥시설은 단란주점과 클럽 등 1,356곳. 업주들은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는 데다 영업 재개 시기도 정해지지 않아 생계를 잃게 됐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예 수입이 제로가 되는 건데 제가 먹여 살리는 식구들이 10명인데 직원들 걔네는 월급 받고 생활하는 애들인데 어찌 보면. 지난 1일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유흥업소 영업 제한이 완화된 이후 제주 서귀포 유흥주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나흘 뒤인 5일. 이후 열흘 만에 유흥시설 4곳에서 59명의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이달 제주에서 발생한 확진자 177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5월 이후 또다시 확진자가 나온 제주시 연동파티24 유흥주점에서는 어제와 오늘 종사자와 손님 13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밀폐된 시설 특성과 그리고 이제 접촉자 파악이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관련 확진자가 많이 나온 그런 추세와 이러한 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불가피하게 내리게 된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방역 조치가 느슨한 제주로 원정 유흥으로는 풍선 효과까지 고려한 대책이라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유흥시설에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자, 이렇게 유흥시설을 통해 확진자가 속출하자 제주도가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백신 접종 1순위로 선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백신을 접종 못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은 데다 실제로 이 조치가 방역에 도움이 될지도 논란거리입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정부가 이스라엘에서 빌려온 화이자 백신을 도민 3만 5천 명에게 접종한다는 제주도의 내부 문건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 접종 계획을 세우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유흥과 단란주점, 피부관리업소와 목욕탕 등 고위험 시설 종사자 3천 명을 1순위로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2,200여 명이 접종 동의서를 제출했고 오는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제주도청 홈페이지와 인터넷 카페 등에는 유흥업소 종사자 우선 접종에 반대한다는 항의 글이 빗발쳤습니다. 시민들은 백신이 부족해 맞고 싶어도 맞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유흥업소 종사자를 1순위로 선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그분들에게 먼저 접종을 하기 전에 문을 닫고 지금 당장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나 더 불가피한 상황과 더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접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일단 우선은 그 사회 필수 인력을 먼저 마친 다음에 그다음에 남는 백신으로 마치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은 분명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이달 들어 유흥주점과 관련된 확진자가 58명이나 발생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은 정말 현실이고 이건 과학입니다. A직군과 유흥직종에 접종을 했을 때 어떤 게 효과성이 더 높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게 도민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한 겁니까?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제주의 유흥업소로 다른 지역 관광객들까지 몰려들어 오히려 방역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접종을 신청한 사람이 유흥업소 종사자가 맞는지 신분을 확인할 방법도 없어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확진 판정을 받는 돌파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신규 확진자 가운데 2명이 얀센 백신을 접종한 뒤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지나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지금까지 얀센 백신 접종자 5명과 화이자 2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완료자 1명을 포함해 돌파 감염 사례 8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3명은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로 모두 얀센 백신을 접종한 뒤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제주 지역의 7개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발생한 유치원 2곳과 초등학교 2곳,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 등 7개 학교에서 전 학년 또는 일부 학년이 원격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명이며 어제 470여 명이 등교 중지되거나 귀가 조치됐습니다. 최근 버스 준공영제 외부회계 감사에서 서귀포시 버스 운송업체인 동서교통이 완전 자본 잠식 상태로 기업 존속이 불확실하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해당 업체 노동자들은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지원되는 막대한 공적 예산이 시설이나 노동환경 개선에는 쓰이지 않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도심을 운행하는 배터리 교체형 전기버스. 기사들은 5년이 넘은 차량 배터리가 운행 중 바닥날까 조마조마합니다. 지난해 겨울에도 히터를 틀고 운행하다 멈추기를 여러 번. 배터리를 교체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이 배터리가 부족했을 때는 평지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내리막에서 만약에 시동이 꺼졌을 때는 저희들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동서교통 소유 버스 70대 가운데 전기버스는 59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충전기 설치 구역에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가림 시설조차 없습니다. 지난 2017년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동서교통에 지원된 자금은 600억 원. 버스 기사들은 회사가 막대한 공적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버스 관리나 노동 환경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규탄했습니다. 외부 감사 보고서에 유동부채가 자산보다 134억 6천만 원 많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로 노동자들에게 부실 경영으로 인한 악화된 재정 상태를 숨기고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동서교통의 부실 경영,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돈이 없다는 핑계, 도청하고 협의된다는 핑계, 절대 저희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동서교통 측은 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됐고 노후된 전기버스 배터리는 구입 비용이 차량 한 대당 1억 원이 넘어 제주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급여가 밀린다거나 아니면 그런 식의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예전보다 더 나아지면 나아졌지 안 좋아질 건 없습니다. 비용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의 단위가 아니고 단위가 되게 높다 보니까 도에서도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하지만 외부 회사 감사에서 지적된 회사 자금 3억여 원은 거래가 불명확해 제주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해마다 1,000억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 사업. 시설 개선이나 이용자 편의보다 버스업체 돈구멍 막기에 급급한 눈먼 돈 지원 사업이 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와 제주자치경찰단은 어제 오전 제주시 연동의 모 생활형 숙박시설을 불시 단속해 불법 숙박객실 20곳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450세대 규모로 개인과 시행사가 개별 세대를 소유하며 공유 숙박 채널 등을 통해 불법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용도상 숙박시설에 해당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제주 자연석은 특이한 모양 때문에 조경용으로도 인기가 많죠. 도내 한 가족묘에 가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산땀을 쌓기 위해 모아놓은 돌을 모두 훔쳐가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한림읍에 사는 이봉원 씨. 최근 가족묘를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가족묘에 산담을 만들기 위해 1년 전부터 준비해온 돌들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 산소나 여기 공사할 그 목적으로
도를 확보해 놓는데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니까 심정은 어디 가서 말할 수가 없이 답답합니다, 진짜. 없어진 돌은 가로 세로 크기 50cm 정도에 무게는 평균 25kg으로 15톤 화물차를 이용해도 40에서 50여 차례 실어 날라야 옮길 수 있는 양. 시가로는 5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무려 600톤이 넘는 많은 양의 돌들이 15일 만에 모두 사라졌고 일부만 이처럼 남겨진 채 버려져 있습니다. 돌들이 사라진 곳에는 중장비로 돌을 파간 흔적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현장 인근에 CCTV가 없는 데다 인적도 드물어 목격자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차를 보지는 못했어요. 자주 오질 않으니까. 여기 외져가지고 뭐 사람 다닐 일이 없죠, 여기는. 이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잖아요. 오는 사람 있으면은 알아봐서 물어보겠죠. 경찰은 도내 수석업자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는 한편 다른 지역 밀반출 시도는 없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도 의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 조례안과 국공립 복지시설 운영을 전담할 사회서비스원 설립 조례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실을 입은 유흥시설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동의안 등을 심사합니다. 한편 좌남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주 삼다수 무단 반출 사건과 관련해 경영진의 사퇴까지 각오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제주도 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희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황국 원내대표는 도정 공백과 지역 현안, 민생 경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원희룡 지사의 사퇴와 동시에 제주도 상설정책협의회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건의하고 도의회 양당과 제주도가 참여하는 기획단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